안녕하십니까. 케어맨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벚꽃 구경하러 갈 때가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내일하고 모레가 아주 벚꽃의 피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여행 되시고요. 여러분도 혹시 댓글로도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디로 가면 좋을지. 저도 내일은 벚꽃 구경을 가야 되는데 아직 장소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종목은 되게 잘 찾을 수 있겠는데 그런 장소, 여행 장소, 특히 이제 와이프랑 같이 가야 되는 장소들은 찾기가 어렵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용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또 더 좋다고 생각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시는 건 당연하겠죠.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부품 회사인 SL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력 상품이 뭐냐면 자동차 램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방 램프, 후방 램프, 그다음에 안개등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이런 자동차 완성차들이 지금 전방 수요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부품 회사들 중에 크게 단가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도 꾸준하게 매출 성장을 가져오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주가가 상당히 지금 낮게 평가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예, 기업의 가치나 내용들은 뭐 그렇게 크게 예를 들어서 저평가되고 있진 않아요. 지금 현재 있는 부품 업종들에 관련된 주가 레벨은 비슷한데요. 그 다음에 가장 예를 들면 주가가 상승이 부담이 없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는 겁니다. 이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모습들은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헤드램프, 레어램프, 안개 등 뭐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대부분이 과거에는 벌브 타입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다 LED로 전환이 되는데, 그게 단가가 어떻게 돼요? 과거보다. 예, 2배에서 3배 정도 비싼 가격에 납품을 하겠죠. 생각해보면 이렇게 이론을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에 예를 들면 단가가 100원이었던 게 10% 마진이었다. 그럼 110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단가가 2배, 3배니까 100원짜리가 아니고 300원짜리가 들어가면 거기에 마진이 어떻게 해요? 30원이 붙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10원 붙던 게 30원 붙는 거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늘어나겠죠. 자동차 판매 대수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당연히 마진은, 영업이익은 늘어나게 되어 있는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당연히 이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그 과정에서 비용은 들어가는 것, 그거 빼고도 영업이익이 과거에 났던 것처럼 똑같은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를 들면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구조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구조가 형성이 될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현대기아차가 지금 판매가 잘 되고 있는 거죠. 거기다 GM에도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또 새롭게 추가한 바로 생산 설비가 부품이라고 하겠죠. 부품이 바로 BMS 시스템인데, 이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에요. 뭐 간단한 거죠. 영어로 얘기하면. 근데 이게 역할이 어떤 거냐면 쉽게 말하면 하이브리드 차에서 자동차가 이렇게 섰다 갔다 하면서 배터리가 충반선 이렇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연결해주고 다시 작동시켜주고 하는 것하고, 일반 내연기관에서도 어때요? 자동차가 정차하게 되면 엔진이 자동으로 꺼지게 돼 있고, 배터리가 부족하면 엔진이 구동돼서 돌아가게 해주는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건 아주 요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는 모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납품이 되면 플러스 알파의 수익이 발생이 되는 그런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7%, 19%, 영업이익은 19%가 늘어나는 게 맞겠죠. 예, 매출보다 영업이익이 더 많이 늘어나는 구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착안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그렇게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주가는요, 좀 올라가는 게 맞겠죠. 그런 부분으로 착안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들을 또 살펴보면 바로 이런 것들은 여러분 아시죠? 아이오닉 5 같은 경우 좀 보면, 또 아이오닉 6에 보면 뒤에 이렇게 카메라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어서 자동으로 예를 들면 뒤에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우디에도 이런 스타일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앞으로 전동화 모델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모델까지는 필요하지 않은데, 아직까지는 뭐 많은 분들이 뭐 사용하다 보면 당연히 편리성을 느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토레버.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오토레버가 지금 예를 들면 기계식이냐, 전동식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는 기어를 움직이면 척척척 움직였다고 하면 요즘은 딱딱딱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기계식에서 전동식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만들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모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 단가가 조금 더 옵션을 넣게 되면요, 가격이 조금 2, 30만 원이 올라가게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로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바로 제네시스에서는 이런 모양들이 많겠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랜저까지는 요 모델이 지금 적용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주 하이 고급차에는 요게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앞으로 이 회사가 계속해서 납품해 가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아주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과거에 이제 기계식 레버들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핵심은 뭐 그거예요. 결국은 1번이죠. 예, 램프 가격이 상당히 높이 올라갔다는 거죠.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가격이 2.5에 3.5배. 그러니까 LED 램프가 상당히 중요한 이 회사의 예를 들면 핵심 수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고급차에는 무조건 다 LED가 전체 쫙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점을 좀 착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북미나 인도법인, 그다음에 현대기아, GM 이런 쪽의 납품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규 아이템은 아까 앞에서 바로 설명드렸죠. BMS라고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요거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부품 업체들은 새롭게 크게 예를 들면 혁신적인 예를 들면 제품을 생산하는 것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고 상용화되는 과정에서 매출이익이 증대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또 새롭게 또 어떤 트렌드가 바뀌게 되면 변화가 또 오는 거 아니겠어요? 직전 한 3년 전보다는 지금 주가가 상당히 레벨업한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때고, 그때는 과거에 예를 들면 구형들에 들어가는 제품들이라고 생각하면 지금은 거기보다 2배, 3배 단가가 높으니까 그만큼 주가가 레벨업 되는 건 당연히 맞겠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그러면 평균이 15,000원이라고 그러면 지금은 2.5배, 3.5배에 예를 들면 단가 매출이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은 주가가 3만 원, 4만 원 정도 가주는 게 이론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보다는 좀 낮은 가격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구조는 좀 생각해 보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다. 뭐 지표적으로 보면 그냥 간단하게 순이익 늘어나는 거, 이 정도만 한번 살펴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작년보다는 어떤 업사이드가 조금 더 많이 나타나는 것들이라 생각하고요. 가장 큰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난 건 21년에서 22년 넘어오는 이 구조였습니다. 이때는 이전까지는 모델들이 크게 예를 들어서 LED 모델을 많이 쓰지 않았던 거죠. 그 다음에 2022년부터는 대부분 LED를 장착한 램프들이 장착된 자동차들이 생산되는 것이 보편화되어졌고요. 이 보편성이 유지가 계속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주가는 어떻게 되는 게 맞겠어요? 그 레벨업 된 거에서 업사이드가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매출이 좀 더 늘어난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게 정상일 겁니다. 지금은 어느 구간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좋으냐면 바로 이 구간 안에 존재하면서 조금 업사이드가 나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다. 자, 그러면 지난 SL에 지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들고 있는 기준 6개월 정도가 조정을 받은 구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평균 단가는 어느 정도 되나 이렇게 봤더니 기관 같은 경우는 한 34,000원, 외국인 같은 경우도 한 34,000원에서 5,000원 이 정도 사이의 레벨입니다. 그러면 그 이하에서는 제가 어떤 무슨 말씀을 드렸어요? 매도 칠 만한 이유가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 드린 거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 외국인들은 이 정도 레벨에서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구조다, 기관하고. 그럼 우리 지금 레벨이 어디입니까? 여기 이 구간이죠. 그래서 이 구간 빈자리 채우는 거. 제가 올해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주식을 거래하는데 과거에 평균치만큼 회귀하는 그런 과정으로 돌아가는 것까지만 보자. 그게 우리가 대부분 추구하는 트렌드고요. 다만 업황이 개선되는 게 확인이 되는 종목들은 그까지가 원가 회복, 주식으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주식의 원가 회복, 개념, 밸류에이션의 회복, 요 정도 개념으로 참조하시고 매수에 참여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이 구간이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죠. 자, 근데 그 전에 레벨업 단계 된 과정이 이 과정이에요. 그래서 222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LED 램프로 인해서 이 회사가 성장한 평균 가격이 여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수준에서 그보다 조금 더 업사이드가 되는 그런 구간까지만 우리가 보는 게 여기다. 그래서 외국인이나 기관이 들고 있는 가격대는 요 34,000원 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요 사이만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3개월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 모르지만 요 사이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수익 낼 수 있는 구간들은요 충분히 우리가 마진을 충분히 남길 수 있다. 주식 마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영업이익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주식 마진을 남기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그런데 제가 포인트를 좀 드리면 환율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환율이 1250원보다 높은 상태에서 존재할 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업사이드가 좀 더 위로 갈 수도 있다.
완성차 업체들이 환유 제품을 판매하고 생산하는 과서 기획을 해놓은 게 있는데 리포트를 제가 아마 그 리포트는 한 1월 달에 본 것 같아요. 그래서 1200 올해는 1250원을 평균을 놓고 영업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생각해 보면 1250원보다 높을 때는 수출을 많이 하게 되니까 당연히 수익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1250원보다 낮아지면 뭐 영업이익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그 부품 회사들한테 단가 압박 이런 것들이 좀 발생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래서 1250원 이상의 환율이 유지될 때 뭐 1230원까지는 큰 문제 없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1202원 이하로 내려가는 구조가 급격히 나타난다고 하면 부품 회사들도 별로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 점은 착안해서 보시고요. 그걸 제외하고 본다라고 하면 올해 뭐 그렇다고 연준이 금리를 갖다 지금 당장 예를 들면 하락하는 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3개월, 6개월 후 정도에 나타난 시그널들인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적어도 올해 3분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34,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생각하고 갈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있거든요. 작년보다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신장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럼 당연히 220 이동평균선에서 업사이드로 어떻게 돼요? 한 10%, 20%만 본다고 하면 당연히 주가도 그렇게 밸류에이션을 갖다가 평가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종목이 많은 사람들이 인기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트렌드가 돌고 하는 모습인데 지금 보면 파형으로 보면 기술적 분석으로 의하면 지금 이동평균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이 구간에 모두 모여서 아주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어디만 통과하면 돼요? 자, 220일 이동평균선만 통과하고 잠깐 쉬겠죠? 그럼 짧게 봐도 32,000원, 31,000원 이 정도는 충분히 볼 수 있는 거죠. 10% 이상의 업사이드는 여러분 존재한다라고 하는 가정을 좀 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평균 매수 단가보다 낮은 그 상태에 있는 것들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요. 정상적인 매출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그 사이의 갭은 우리가 충분히 즐기고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결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어떠셨나요? 좋았나요? 그럼 좋아요 눌러주시고 더 좋았다고 생각하면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가요. 이게 쉽진 않아요. 좋아요, 구독이 상당히 많아야 노출도 많이 되고 하네요. 보니까. 자, 아무튼 저는 유튜브 초보니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